예. 안녕하세요. 저는 샘킴입니다. 그래서 좀 써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1등 부동산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브로커고요. 브로커 라이센스는 메릴랜드 거예요. 버지니아는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고 DC도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가 있고요. 저희가 메릴랜드에도 오피스가 있어요. 네, 엘리커시티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락빌 오피스도 좀 오픈하려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커시티 오피스는 제가 매니지먼트 해주고 있는 오피스 매니저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03년 1월부터 라이센스를 따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15년 됐네요. 네, 고생도 많이 했고요. 마켓이 떨어졌을 때는 또 마켓이 좋았을 때는 또 많이 웃었죠. 네, 돈도 좀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는 오 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오 선생님을 첫 번째 챕터 1, 4 하면서 만나셨을 거고 그분이 다 어드민 하시고 수업 스케줄 잡으시고 다 하세요. 저는 그냥 강사입니다. 강사. 네. 강의를 받고 수업하는 강사고요. 오 선생님이 여기 교장이에요? 네,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뭐, 아니 누군지도 네, 뭐 저랑 형제처럼 닮았다고. 우리 지난번에 네, 첫 네. 수는 네. 그분이. 네, 그분이 오 사장님. 나도 오래 보이시는데 사장님이세요? 아유, 뭐 사장님이 뭐 별거 있습니까? 창업하면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사장이 될 자격은 있는데 사장이 될 자본이 없어요. 네. 저는 메릴랜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버지니아도 하고 DC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내셔널 파트는 제가 뭐 공통적인 거니까 제가 강의해드릴 거고 저는 제가 하는 강의는 어떤 쪽으로 저는 방향을 많이 잡냐면 부동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개념을 컨셉을 잡는 쪽으로 저는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셉을 잡고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필요하신 건 그 개념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시험 보시는 거니까. 그러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컨셉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정쩡한 돌이었는데 잘 세련되게 가공을 하면 뭔가 조각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그 공정이나 뭐 하는 방법이나 시간 걸리는 거나 이런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그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우신 거는 영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일단 한국적인 개념, 이게 왜 이런 게 있는지, 그죠? 한국 사람들은 상 펴놓고 앉아서 밥 먹는데 미국 애들은 다 식탁에 앉아 먹잖아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왜 미국엔 전세가 없을까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전세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네. 그래서 전세 제도로 갖고 논문을 쓰면 다 박사가 돼요. 그것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세법을 갖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 친구도 한국 가정법을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없대요? 일본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한 거야?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한국 분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 사람에서의 생활은 빠듯한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잖아요. 자, 한국 분들 전세를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불을 벌어왔다고 하면 그 5,000불 중에 나가는 돈이 뭐가 있어요? 사우스야. 물건이 나가야지. 근데 한국은 전세 냈으니까 나갈 게 없죠. 그쵸? franchise.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 한 달 내 인컴이 생활비예요.
그죠? 근데 미국은 어떻죠? 한 달 인컴이 들어오면 뭐 모기지를 내던 렌트를 내던 내 인컴의 한 3분의 1은 날아갈 거고요. 그렇죠? 한 2,000불 날아가겠죠. 5,000불을 벌어와도 또 집 이제 차 페이먼 뭐냐 보험, 차 보험, 뭐 의료 보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죠. 그다음 크레딧 카드 갚아야죠. 그러면서 나 먹고 살아야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세이브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모자를 판이죠. 자꾸 크레딧 카드 빚만 높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집값으로 나가는 3분의 1이 일단 없어요. 전세금이라는 목돈만 딱 집어넣으면. 그렇죠? 여기는 전세금이라는 목돈으로 다운페이 뭐 5%, 20%를 넣어놔도 한 달에 나가는 모기지가 계속 있잖아요. 얼마 동안? 보통 30년 동안.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세이브할 돈이 없다고 해요. 매 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내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다운페이만 해놓고 전세금을 딱 묶어 놓으면 내가 나갈 때 그 돈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을 내가 쓰면 되잖아요. 한국은. 생활비니까. 안 쓰면 저금되는 거고 쓰면 우리보다 훨씬 더 문화적이고 훨씬 더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이런 미국 부동산을 설명드리면서 좀 이제 컨셉을 조금씩 잡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둘째로는 이제 단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께서는 책을 몇 장 읽으셨냐고, 한 권이라도 읽으셨냐고, 다만 영어로 된 걸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읽는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시험을 보시려면 1분에 하나씩 푸셔야 돼요. 근데 이 스피드가 늘어나는 건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일정 시간은 일단은 투자하셔야 돼요. 네. 일정 시간을 투자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지, 일정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고 이게 저절로 스피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는 수학은 공식 하나 외우면 내가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네. 자꾸 읽는 습관을 들이고 읽고 그러시면 어느 순간에 한 계단이 탁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드실 때까지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공부하시면 한 단계 올라가실 겁니다. 영어 레벨이. 네.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읽으시면서도 부동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나오는 단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만 아셔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법 하나도 몰라도. 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고 미국 사람이 와서 동대문 거기 뭐 의류시장 가면은 옷 예쁜 거 많이 사는 데 있다면서요. 네. 나 그래서 동대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와가지고 동대문 손가락질만 해도 우리는 얘가 동대문 가고 싶구나 알 수 있죠. 단어 한마디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네. 단어 한마디만 하면 얘가 무슨 걸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건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제가 단어 한마디만 해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도 한다면 영어에서도 단어 한마디만 뱉어도 미국 아이들이 내가 물건을 사러 가면, 그죠? 뭐 홈디포에 가서 내가 에어 필터라는 단어 한마디만 얘기해줘도 얘가 내 손을 잡고 에어 필터 파는 데로 가주죠. 물론 내가 또 이게 안 맞아서 리턴을 하려고 그러면 리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죠. 또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다 알아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지네들한테 불리할 때는 안 들어줘도. 그러니까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에도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해지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우리가 한국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뭐 말장난하고 뭐 할 때도 이거 참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견디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 레퍼런스로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참고지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미국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그 컨셉을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많이 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는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게 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많이 풀면은 제일 도움되는 게 뭐예요? 나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 한 번 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지는 나름대로 연습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애처럼 그렇게 막 뇌가 막 자랄 때도 10,000번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쪼그러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10,000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번 안 돼서 기억하실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그걸 프라우드로 삼고 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이거 100번이나 해야 돼. 그럼 기죽지 마시라고요. 네.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한국어로 이거 한 달 공부시키고 시험 보라 그러면 얼마나 잘 볼 것 같아요? 부동산 시험 한국말로? 여러분이 오히려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꾸 기죽지 마시라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미국 애들은 지들이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고기까지 다 받고 나서도 이 시험을 보고 떨어지는데, 그죠? 지네 모국어인데도. 우리는 외국어인데도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다 일해 먹고 계약서 쓰고 다 돈 벌고 하잖아요. 어떤 게 더 대단한 겁니까? 미국 애들 중에 한국에 가서 공인중개사 하는 애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걔는 전세 얘기하면 모를걸요? 전세 얼마 묻어놓고 이거 어떻게 사가지고 몇 년 돌리면 되는 모를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한계가 있으시니까 아마 오 사장님도 똑같이 얘기하셨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10번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10번은 찍어야 됩니다.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10번 찍은 다음 얘기죠.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0번은 찍어주세요. 시험을 보시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파이널 시험 보시고 나시면 제가 개런티하는데 그냥 시험장 가셔서도 40-50점은 맞으세요.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절반은 맞으세요. 근데 얼마를 더 맞으셔야 된다고? 70%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오답 노트예요. 모르는 거를 내가 하나씩만 더 알고 오면 돼요. 그죠? 그 시험장에서 메모를 해서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다 돼요. 머릿속에. 근데 어차피 시험 보려면 쓰시는 머리니까 조금 더 쓰세요. 근데 뭘 틀리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들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은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는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마한테는 성적표 나올 때까지 잘 봤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지만 잘 본지 못 본지 뭐 내가 알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같은 반 애들이랑 야 이건 뭐냐 물어보면 다다다다 얘기하면 5개 뭐 2-3개 틀리면 뭐 생각하지만 만약 10개 틀리면 어떻게 10개를 다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10개 중에 7개만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는 것 중에 3-4개만 갖고 오시라고. 아니면 1-2개라도 괜찮으니까. 6개 뭐 10번 볼 생각하고? 네, 그러면 내가 10번 볼 생각을 하면 1-2개가 10번을 보면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5개, 3개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붙으세요. 제가 15년 전에 시험을 봤으니까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좋았죠. 저도 3번 봤어요. 1시간씩 공부하고 하고? 네? 1시간씩만 하면서? 네, 1시간씩 3번 공부하고. 보셨어요? 네, 그래서 3번 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가면 강사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했어요. 그럼 제가 강사한테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 강사 말이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반밖에 안 들려요. 반이라도 들었는데 그 반 중에서도 이해가 되는 건 또 얼마가 들었겠어요? 반의 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책 엄청 보면서 독학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은 일단 걸어가시는 길이 조금 순탄하시는 거고 가다가 모르겠으면 어디 물어볼 때라도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그냥 너무 기죽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10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시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오 사장님이 돈 내주신다면서요. 11번째부터는. 600분은 내가 써야 되겠네요. 아,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벌써 지금도 투자하시는 게 있잖아요. 수업료도 내시고, 시간도 내시고, 운전 와서 오시고. 근데 이게 왜 투자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아니면 내 스스로를 위한 뭔가에 뭐 도전을 하시거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한 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시험 보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기출 문제인 거죠. 아니요,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예상 문제로. 예상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쪽집게 문제는 아마 다 끝나시고 나면 오 사장님이 그 한국말로 족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그 족보인데 족보도 좀 커요. 예, 한 400문제 돼요. 예, 그 400문제짜리 한 개 쫙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왜냐면 제가 이 책에도 보고 네, 여기 네. 문제도 보니까 같은 문제가 몇 개 나오고 많이씩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예. 이게 기출문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선생님도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방법식이고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놓은 족보도 그게 퍼펙트한 족보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 은행을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는 뭐 한 150, 한 150문제? 150문제 되시지만 얘네들은 문제 은행에 몇 문제가 있냐면 한 1000문제, 2000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리얼 에스테이트 오너 섹션에서는 매 시험마다 한 3문제씩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오너 섹션, 요거에 해당하는 섹션에 한 몇백 문제 있거든요. 그럼 그 몇백 문제 중에서 3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 문제 중에서 한 4, 50문제는 매년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시는 시험 중에 10문제가 뭐 채점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뭐 스테이트엔 5문제 이런 것들이 후보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요게 사람들이 잘 맞추거나 평가하기 합당하다 싶으면 문제은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법도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뭔지 확실히 알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맞추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컨셉이 제일 먼저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를 읽어가시는 독해 능력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텀들만,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에서 내가 만약 맨 처음에 틀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만 이 컨셉이 뭔지 클리어하지 않으면 요 오너십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고 오너십 섹션에 가서 요 단어에 관련된 게 뭔지만 다시 한번 읽으셔도, 그리고 다시 한번 메모리에 넣으셔도,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일단 뭐 어떤 학생분들은 그냥 한 번에 붙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나은 학생이죠. 제가 잘 가르쳤죠.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막 뭐 교수님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시험을 좀 쉽게 보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본인이 스스로 기죽지 마시고 쭉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60 넘고 뭐 거의 70 되시는 분도 뭐 10번을 넘게 보시면서라도 하시면 붙어서 오세요. 뭐 일단 거기서부터 파이팅 하시고요.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잠깐 받고 시작할게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시험장에 가면 점수는 나오는데 네. 그 말 그대로 오답 노트를 주지는 않죠. 결과를. 안 주죠. 그건 본인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토탈 뭐 150문제 중에 내가 뭐 80문제, 82문제를 맞았다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첫째 구분하는 건 합격, 불합격밖에 없습니다. 아, 점수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한테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1점으로 합격을 하셨어도 어디 가셔서 야, 피스 K나 99점 나왔어 해도 누구도 모릅니다. 이번 스테이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그거 시험 본 사람은 알겠죠. 그렇지만 본 사람이 선생님을 모르시니까 그 사람이 어디다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붙었다 그러면 아씨 하나 틀렸네 이러셔도 돼요. 대신 불합격이 되면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포션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알려줘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서 이빌리스의 오너 포션에 다른 건 다 하나하나 뭐 파이낸싱에서 하나 틀리고 뭐 셀먼트에서 하나 틀리고 엔바이러먼트에서 하나 틀렸는데 오너십에서 내가 3개를 틀렸다면 오너십만 조금 더 파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네. 틀렸어요. 불합격이에요. 네. 틀렸는데 여기서 네가 몇 점 점수를 빼겠다. 네. 근데 오너십에 5개 틀렸다. 뭐 아니면은 저기 어디서 그 챕터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네. 여기 버지니아에서 시험 보는 그 페이퍼를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내셔널 팔트에서 예를 들면 파이낸싱 그렇죠. 파이낸싱 분야에서 몇 문제, 아. 에이전시 분야에서 몇 문제, 오너십 분야에서 몇 문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몇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어느 파트에서 내가 틀렸는지를 알면 내가 그 파트에서 좀 아리까리하거나 좀 헷갈렸던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나씩 클리어하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럼 생각보다 훨씬 스텝이 쉬워지겠죠. 그 다음 스텝이. 아 뭐가 쉬워요.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답 문제를 우리가 따로 집에 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뭐야 나는 어서 10개를 틀렸는데 무슨 섹션에서 뭘 틀렸는지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만드나 이거 노트를. 근데 그중에서 그냥 그렇게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맨 처음에 이제 그래서 시험장 처음에 가실 때 네. 처음에 가실 때는 붙으려고 가지 마시고 가서 내가 뭘 놓고 그게 가야 너무 돼. 많이 진짜 스트레스 받아. 뭘 놓고 가야 돼. 뭐 라이센스는 뭘 준비해야 돼. 네. 내가 보니까 한 15분 전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이 시험 보는 데가 어디 있구나. 차를 어디다 대고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단추를 눌러야 수업이 되는구나. 요건 요렇게 하면 되고 그냥 분위기 파악하러 가세요. 처음에 그것까지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분위기 파악하러 가시면서 거기서는 어차피 붙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모르겠는 거 2문제만 기억하고 오시라니까. 어차피 붙으러 간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 전혀 모르겠네 이 문제는 하는 거 2문제만 기억하고 오세요. 아니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만 기억하면 되지. 무슨 단어가 나왔는지, 파이낸싱에 관한 문제였는지, 오너십에 관한 문제였는지, 에이전시에 관한 문제였는지 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읽더라도 그것만 그 2문제만 기억하고 오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서는 그래 요번에는 좀 공부 좀 하고 제대로 한번 봐보자. 내가 얼마나 맞나 아니면 몇 개를 틀리나 이제 점수가 나올 테니까. 처음에 나오는 점수는 개념하지 마시고 그래서 2번째 가서는 대신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좀 하세요. 처음에 내셔널 파트는 내셔널 파트, 스테이트 파트는 스테이트 파트. 그래서 한쪽으로만 좀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하면 하나는 붙여가지고 오자 하는 식으로 포커스를 하셔서 가세요. 물론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하나는 붙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물론 뭐 다 붙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셔서 또 정말 모르겠는 2문제만 기억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조금씩 자신이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여기서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분이 지났는지 2분이 지났는지 모르세요. 처음에. 시간이 안 나옵니까? 물론 그 컴퓨터에는 나오죠. 갱고시험 네, 컴퓨터에는 나오죠. 그렇지만 여기에 막 모르는 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시간은 높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여유도 생기시면 이제 한 3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안에 하나만 붙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니, 솔직히 안 생김이 아니고 그 네. 오 사장님이라는 분이요. 네. 그 10번 보고 600불 이상 하면은 공짜로 회사에서 내주신댔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10번 보시기 전에 다 붙어가지고 오셨어요. 다 붙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해준다는구나. 나 몇 년인가 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게 10번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 10번 넘게 봤는데 모르시겠구나. 네, 10번 넘게 봤는데 나는 그거 일단 붙었으니까 그리고 10번 넘게 봤다고 그 돈 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낫다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번 봤는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몇 번 봤는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순신의 마음으로 주변에 이분 내 와이프나 내 뭐 애들도 내가 시험장에 가는 건지 시장을 가는 건지 모르게 나오셔서 시험을 보시라니까
그걸 왜 알리세요? 모르세요? 브로커들은 우리가 몇 번 받았지? 모르죠. 말 안 하면 되겠네. 네,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15분 만에 붙었어도 그럼 5번 받아야 네, 돈을 받아야지 그래. 뭐 자존심이 상하면은 말하지 말고 내 돈을 내. 엄청나? 네. 그러니까 뭐 돈은 받으시고 어디 가서 나 5번 받다 그러셔도 알겠어요. 몰라요 누구도.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포커스를 맞추는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센스가 목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라이센스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 집에 사시잖아요. 뭐 렌트를 하시던 집을 갖고 계시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요런 컨셉으로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라이센스라는 클래스를 핑계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아셔서 괜히 누가 저랬다더라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 사람이 저런 건 뭐 다 얘기 안 한 거야.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내 집을 사고 팔거나 렌트하거나 뭐 투자하시거나 할 때도 조금 더 중심을 갖고 가실 수 있게 그거를 그것만 하셔도 라이센스 시험 안 보시고 그냥 그것만 하셔도 저는 땡큐. 그리고 뭐 라이센스 따셔서 자기 집만 하셔도 땡큐. 자기 집만 해도 일단 수업료랑 뭐 시험 본 거 다 빼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도 땡큐. 그리고 뭐 라이센스까지 따셔서 뭐 비즈니스까지 하시면 이제 그거는 또 저도 땡큐. 뭐 제가 그렇게 강의했던 분들이 오셔서 수업 듣고 막 세일즈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근데 물론 그거는 있죠. 저는 자꾸 경쟁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제 딸이 라이센스를 따고 하이웨이로 오면 걔나 나나 뭐가 달라요? 하이웨이 똑같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사고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달린다면 길은 정해져 있는데 차가 늘어난 거니까 트래픽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희 경쟁자들을 제가 계속 키우고 있는 돈을 거죠.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월급 받으시잖아요. 시간 좀 페이. 이렇게 강의하신 거 받잖아요. 강의료만 받죠. 그러니까 뭐 아직 전 입금도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짓 했죠. 돈 버는 거지. 얼마를 주는지 알고 해야죠. 그것만큼 떠들어야 되는데. 그거 결정 안 하시고 그냥 강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재밌어요. 가르치시는 게? 아니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만나 뵙고 또 오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걸 설명해 드리고 하여튼 이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저는 재밌어요.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은 크게는 안 돼요. 이거는 1년에 몇 개 정도 하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통 많이 할 때는 한 4번, 5번 하고요. 조금 할 때는 2번, 보통 한 1년에 3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다른 교장 선생님만. 저야 시간 가서 부르면 뭐 와서 떠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 정보가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또 요즘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뉴스라고만 나오지 그걸 평가하거나 내가 찾아가는 건 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도 보면 내가 잘 못한 건 얘기 잘 안 하시죠. 내가 잘한 건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재원으로 오시는 뭐 기자분들,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대사관으로 오시는 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자동차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 샀다고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 난 그거보다 5,000불 싸게 샀는데 와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000불에 샀어도 5,000불에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기분이 덜 나쁘니까. 근데 1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기분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특히 와가지고 난 신빙이로 잘 모르고 서울역 앞에서 보따리 들고 있는 이러고 있다가 뭐 코베뱀 당한 것처럼 언짢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은 차만 5,000불 싸게 샀지 집은 5,000불 비싸게 샀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5,000불 비싸게 사는 얘기 안 해요. 차 5,000불 싸게 산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every 케이스 다 달라요. every single 케이스. 저도 지금 15년 하지만 every single 케이스가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케이스는 한 번의 고비가 꼭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의 고비. 네, 집을 사기 전에 뭐 6개월이 걸린다든지 집을 보시는데 집을 사고 나서 융자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셀러먼트에 문제가 있다든지 딜은 다 끝나가지고 셀러먼트만 하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 조닝이 벗어났네? 조닝부터 고치고 오셔요? 하고 뭐가 빵꾸가 난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이분이 집 산다고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 한 1,000불짜리를 오픈해가지고 셀러먼트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그럼 케이스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00불 캐시 갖고 와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크레딧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예 크레딧. 그럼 그렇죠. 어떻게 팩스를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렌더한테 가져가가지고 렌더가 다시 리뷰를 하죠. 이 사람이 그럼 빚을 1,000불을 더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debt to ratio라고 있어요. 내가 인컴에서 뎁 비율이 얼마냐.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액수가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 내가 5,000불을 버는데 빚으로 3,000불이 나가야 되면 2,000불밖에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집값으로. 근데 2,000불밖에 못 내니까 그 2,000불에 해당하는 빚을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빌려주고 내가 쟤는 분명히 못 갚을 건데 돈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나도 심지어 못 갚을 것 같은 놈한테는 안 주는데 은행은 나보다 한 3단계, 4단계 높게 조금이라도 안 줄 것 같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렌더한테 가서 다시 어프로브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걸 셀러가 기다려주나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이 그럼 얼마가 더 연기되는데 그죠? 이게 한 달이 연기된다 그러면 에이씨 너랑 안 해. 나 다시 팔래. 하겠죠. 근데 야 일주일만 기다려줘. 그럼 일주일은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할 때 그 다음 티어에 어떤 팩트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들어 여러분들 299불 내고 오셨죠? 만약에 600불이라면 오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겠죠. 그러나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까지 투자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으면 안 오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막상 들어왔는데 이게 600불짜리야. 생각이 들면 드롭하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분은 드롭하고 어떤 분은 드롭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한 티어만 한 단계만 좀 깊이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 건 또 있으세요? 수업하면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막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제가 뭐 하는 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강의만 하고 문제는 안 풀어드려요. 왜냐면 문제 풀어드리는 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처음에는 엄마하고 떠듬 하시더라도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조금씩 익숙해져서 조금씩 빨라지시는 거지. 내가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얘가 걸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 너무 거창한가?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가시기를 좀 바라는 바예요. 네. 내가 그냥 안고 가면 금방 가죠. 네. 근데 결국 시험장에 가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네, 그렇게 가시죠. 자, 그러면 챕터 5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챕터 1, 2, 3, 4 오케이. 챕터 4에서 Interest in Real Estate까지 하셨죠? 네. 아 잠깐만 이거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챕터 5부터 다 뽑아놓은 거라고.
챕터 5 이거 하는 거 없으신 분? 어? 안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엑스트라로 한 번 저희는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등록하시면 재수강은 영원히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별 좋은 거 아니죠? 재수강 자꾸 오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빨리빨리 시험 보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뭐 재수강 하시러 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물어보셔도 돼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 따시는 거고 이 중에 절반은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 따셔서 하실 것 같지만 절반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따시면. 네. 그러니까 서로 동기 전에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네. 혹시 온라인에 그 같이 질문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있나요? 영상이나 자료나 저희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는 없고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녹화한 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마 eliademy.com 해가지고 이메일 다 갔을 거예요. 못 받으셨어요? 그럼 오 사장님한테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질문을 하고 싶 네. 왜냐면 여기 와서 해도 되는데 네. 하고 싶은데 네. 모았다가 그래서 그냥 뭐 안 모으시고 그냥 수업 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녹화돼서 본인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인트레스트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는 뭐죠?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얘기였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자, 집을 혼자만 소유할 수도 있지만 둘이서 소유할 수도 있죠. 셋이서 소유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회사가 소유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이제 유럽 쪽에서 온 문화들을 다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오너십에 대한 형태를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시험 보실 때만 필요하신 거예요. 막상 세일즈 하실 때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디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트랜스퍼 되는 디드를 읽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디드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겠죠. 부부면 부부로 이 집을 소유한다. 아니면 형제면 형제로 소유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 텀들이 단어들이 나올 테니까. 오케이. 제일 많은 게 뭐죠? 그냥 개인 소유요. 네, 혼자인 경우. 개인 소유. 이거 severalty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질문의 여지가 없죠. 네, 혼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둘 이상이 될 때, co-ownership일 때, 이때는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회사도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ownership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인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forms of co-ownership은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형태가 어떤 종류가 있냐? tenants in common 하고 joint tenancy, 그다음 tenancy by the entirety, 그다음 네 번째가 community property. 요게 두 사람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을 때 생기는 소유권 형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거 tenancy in common이에요. tenancy in common은 undivided fractional interest예요.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fraction을 뭐죠? 조각조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50대 50으로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이 집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50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럼 화장실 있는 쪽을 가져가시고 저는 화장실 없는 쪽을 가져가면 저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뭐 화장실 비용을 내야 되나요? 집도 똑같죠. 마스터 베드룸 갖고 있는 포션은 누가 갖고 있을 거고 지하실은 누가 갖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빨래하러 지하실에 가거나 아니면 차대로 그라지 갈 때마다 누구한테 돈을 내야 되나요? 오너십이 달라지면?
나눠질 수가 없죠. 소유권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50%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집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해 지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분하게 가요. 이분하게 3명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명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뭐 한국의 무슨 알바끼처럼 뭐 1%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넌트 인 커먼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포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A하고 B가 갖고 있다 그러면 A와 B가 테넌트 인 커먼으로 갖고 있으면 50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대신 이 테넌트 인 커먼은 내가 죽으면 내 상속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뭐든지 내 재산이니까. 네. 재산으로 줄 때 어떻게 되죠? 만약 B라는 애가 아들하고 딸이 C하고 D가 있었다 그러면 B가 죽고 나서 유서에다 쓰는 거죠. 네, 내가 C하고 D한테 똑같이 반반씩 줄게. 그러면 50%에서 반반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됐죠. 그럼 이 집의 소유권은 누가 어떻게 되죠? 형과 조카 둘이서 이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이 그냥 집을 다 같이 쓰는 것 뿐이지, 네? 소유권만 나눠져 있고 포션만 나눠져 있어서 만약 이 집을 팔았어요. 셋이서 다 합의해서 1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5만 불은 A가 가져가겠죠. 2만 5천 불은 C가 가져가고 2만 5천 불 D가 가져가고. 이거는 팔았으니까 이제 돈으로 나왔을 때 나눠지는 거죠. 집은 나눠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할 때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인원 제한 없어요. 여기 100명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2명 이상이에요, 그냥. 단지. 만약에 C가 죽은 다음에 또 네. 상속이 또 그렇죠. 얘가 갑자기 이게 천재라서 만약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 죽었어. 그러면 얘는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 사촌들한테 뭐 3명한테 주겠다고 여기가 3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상속하고 싶은 사람한테 A가 네. 관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 거를 내 거를 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걸 저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물론 관여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정하고 사인하는 건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큰아버지 내가 쟤한테 반반씩 줄게요 하면서도 내가 정작 사인할 때는 헤이 난 쟤는 싫어. 넌 25% 넌 50% 넌 75%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는 전기 유틸리티 바꾸려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거 제가 전화해도 못 바꿔요. 네가 본인이냐? 아니 내가 본인이 아니라 내 와이프인데 그럼 네 와이프가 전화해. 전 못 바꿔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미국은 프라이버시 로가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손님들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영어 부족하시거나 하면. 근데 지금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 내가 도와드리려면 내가 그분처럼 해야 돼. 소셜 번호가 몇 번이냐면 전화번호는 집은 어디고 생일은 그래 너가 걔구나라고 생각되게 해주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네. 요즘엔 본인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일단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제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joint tenancy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right of survivorship이에요. 이건 보통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아까는 뭐였죠? 내가 50% 지분이 있어요. 그죠?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셋이서 우리 퍼센티지 없어. 우리 셋이서 그냥 공동 소유야. 너도 이거 다 갖고 있는 거고 너도 이거 다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다 갖고 있는 거야. 대신 너 죽으면 우리 둘이 거야. 그리고 너 죽으면 이건 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매매가 안 되네요. 아니 매매는 되죠. 셋이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아니 C가 네. 자기 권리만 따른 D에게 C가 누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만약 팔고 싶거나 그러면 A, B의 합의를 거쳐서 팔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A, B는 right of survivorship으로 갖고 있지만 C가 팔아서 D가 오면 얘는 테넌트 인 커먼으로 되죠. 그렇게 되죠. 걔 포션만큼만. 근데 포션도 어그리먼트를 해줘야 될 거고 파는 것도 어그리먼트를 해줘야 되겠죠. 뭐든지 어그리먼트만 있으면 돼요. 서로 합의하는데 뭐예요? 네. 합의하면 이혼도 하는데 뭐 집을 못 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패밀리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다 의가 좋아. 우리 다 같이 소유하고 있고 팔면은 셋이서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져가거나 아니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어차피 팔지도 않고 쓸 거 아니에요. 쓸 건데 뭘 굳이 나누긴 복잡하게 그냥 너희 셋 거야. 그리고 한꺼번에 딱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조건이 나중에 나와요. 이 다음에 이렇게 PITX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A 혼자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되죠? 혼자 나오면 세버럴티 그냥 개인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자식들한테 나눠줄 때는 테넌팅 커먼으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아니면 얘네들도 똑같이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식으로 조인트 테넌시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나눠주지 않고 상속이 되거나 뭐 그럴 때는 이렇게 반반씩 테넌팅 커먼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개인 소유에서 둘이나 셋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식은 조인트 테넌시예요. 그래서 보통 형제들, 가족들 뭐 이렇게 같이 하면 되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 C가 네.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 주고 거랑 이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주식 같은데 자식할 때 주는 순간 테넌팅 커먼으로 바뀌죠. 그럼 그게 A, B가 동의를 해야 동의를 해줘야 돼요. D한테 줄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A, B가 동의를 안 하면 못해요. 이 집을 팔 때도 벌써 이 소유주가 3명이잖아요. 소유주의 사인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집은 못 팝니다. 네. 그 집은 못 팔아요. 나중에 바이어 할 때 그 타이틀이 안 나와요. 타이틀에 2사람, 3사람이 있는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면 이 계약서는 무효. 솔직히 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가 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PITT입니다. 외우세요. Possession 똑같이 공유해야 하는 거죠. All joint tenants가 holding an undivided right to the possession. 뭐 포션이 지분이나 퍼센티지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소유하는 거예요. 셋이서. 그 다음 interest. All joint tenants holding an equal ownership interest예요. 아까 테넌트 인 커먼 같은 경우는 뭐죠? 지분이 일단 나눠져 있으니까 한 50%의 오너십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셋이서 다 같이 공유하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그죠? 그 다음 타임이에요. 조인트 테넌스를 할 때 이 3사람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So all joint tenants acquiring their interest at the same time이에요. 그러니까 조인트 테넌스를 만들 때 3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same time에 만들죠. 그렇죠? 뭐 큰형은 한국에 있어서 늦게 올 거야. 조인트 테넌시 못 만들어. 나중에 사인 받으면 되잖아요. 네? 나중에 사인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케이스도 만약에 다른 분이 뭐 오버스티 있으면 네. 그분이 올 때 사인하면 돼. 아니면 팩스로 가서 사인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요즘엔 뭐 전자 사인이 네. 되니까 동시에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인트 테넌시를 만들고 형은 한 달 후에 만들어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셋이서 같이 만들면 뭘까? 다른 타이밍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걸 주고 싶으면 그 사람 들어올 때 테넌트 인 커먼으로밖에 못 들어와요. 왜냐? 세임 타임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A, B가 합의해가지고 C까지 넣은 다음에 다시 조인트 테넌시를 만들 수는 있죠. 셋이 다 한꺼번에. 그렇지만 둘이 있고 하나를 나중에 너 나중에 한 달 뒤에 들어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타이틀. All joint tenants acquiring their interest by the same document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큐멘트, 똑같은 이제 그 타이틀 디드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다큐멘트를 셋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ame time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same time, same document. 그게 있을 때만 조인트 테넌시가 이루어져요. 이 4가지 조건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물론 터미네이션 가능하죠. 언제 합의하면 돼요. 서로 합의하에 파기를 가능하고요. Free to convey to the third party. 팔아도 돼요. 합의만 되면. 그다음 New owner cannot be a joint tenant. New owner는 joint tenancy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다가 새로운 오너가 들어올 때는 only tenant in common으로밖에 못 해요.
대신 조건이 뭐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조인트 테넌시를 파기할 때, 터미네이션을 할 때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우리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자 그랬는데 형이 한 게 뭐 있다고 3분의 1이나 가져가? 형은 10%만 가져가. 아버지 돈 다 까먹었잖아 형이. 이러면서 분쟁이 생길 때, 조인트 테넌시를 깨기 위해서 분쟁이 생길 때 그때 하는 소송을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 저런 거 있죠? 책상 위에 이렇게 가림막 해놓은 거. 그거 다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럼 tenancy by the entirety는 이거는 아까 말한 joint tenancy랑 똑같아요. 이것도 서바이벌식인데 다만 이거는 부부에게만 가능해요. 부부는 일심동체, 그죠? 그래서 부부는 실질적으로 피지컬리는 두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만 tenancy by the entirety가 돼요. 한 명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다 소유가 돼요. 그럼 이게 테너시 바이 더 인타리티가 깨질 때가 언제예요? 터미네이트 끝날 때, 파괴될 수 있을 때. 외우시라고 오사장님이 J 스테이라고 썼네요. J가 뭐냐면 judgment sale 있을 때. 그다음 D, that.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주인이었다가 한 사람이 죽으니까 개인수 세버럴티가 되겠죠? 어그리먼트, 둘이서 어그리먼트 하면 깰 수 있어요. 뭐든지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부부이니까 이 소유를 했는데 부부가 더 이상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이혼을 하면 이게 깨지겠죠? 네. 그럼 질문. 집을 사면 부부가 이제 같이 이름을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이거에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들어가요. 바로. 거의 들어가요.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냥 개인 소유 개인 세버럴티가 돼요. 저도 그래서 매매할 때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두 부부가 인컴이 있으셔서 두 부부가 파이낸싱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나 때문에 나 없으면 너도 이 집 못 사고 너 없으면 나도 이 집 못 사. 그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분만 크레딧 인컴이 있고 한 분은 그냥 하우스키퍼이신 경우에는 이분은 인컴이 없으니까 파이낸싱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파이낸싱은 뭐 여자분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남자분이 그냥 가정주부야. 말도 안, 요즘에 있죠 그런 경우. 그죠? 남자분이 살림을 하죠. 그럼 남자분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부부면 테너스 바이 인타이어를 그냥 넣어줘요. 은행에서 부부니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굳이 내 이름 들어가기 싫다 하시면 그냥 개인 소유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럴 경우에 두 분들이 고민하세요. 내 이름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부부는 이게 이혼이라는 게 항상 뒤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 이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할 수 있어요? 네, 약속을 안 했는데